2024년 2월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기술 유출 시도를 했으며 이를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실시했고 2월 22일 경찰에서 정식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내지 않고 있으며 다른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신 공동 개발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국가는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개발 과정 등 수많은 자료가 담긴 USB를 몰래 빼돌리려다가 적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방사청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전원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이 USB에는 국내에서 공들여 만든 이사 레이더와 항전 장비, 시험 비행 기술 내용 등 약 49가지의 군사 기밀이 담겨 있었으며 이 기술을 유출하도록 도왔던 내부 조력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유출한 사람은 인도네시아에서 팀장급 역할을 맡고 있으며 약 4에서 5년에 걸쳐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적절히 처리될 것이라고 입장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22일 경찰에서 정식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사가 개시되면 군사기밀이나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빼돌린 이력이 있는지 더욱 자세히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해왔던 국정원, 국군방첩사령부, 방사청이 조사했을 때에는 개인 거주지에 둔 노트북, 휴대전화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8천억 원의 분납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하는 상태이며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다른 전투기인 라팔 F-15X를 구입하려는 등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인도네시아를 공동 개발해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KF-21에 관심이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폴란드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요 근래 들어서 대한민국에 군사무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K2 흑표, K9 자주포, FA-50 등 여러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계약도 진행 중입니다. 폴란드의 경우 인도네시아와는 다르게 제조업과 공업에 기반이 있는 국가입니다. 과거부터 항공기의 핵심 부품을 생산해 각국에 보급했으며 이 강세를 이어나가 2012년 유럽의 항공우주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정부 또한 항공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에 적극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는 현재 KF-21 공동 개발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방산 체결 이후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바로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정부는 분담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초도 물량은 물론 일부 기술을 이전받은 인도네시아 연구진을 제외한 어떤 부품이나 기술 역시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KF-21의 시뮬레이터에 탑승한 최초의 외국인은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폴란드 공군의 장군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폴란드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국기를 뒤집자는 말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즉 UAE는 미국과 프랑스의 전투기가 주력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친중 행보를 보이며 미국과 외교적으로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F-35는 물 건너갔으며 다른 스텔스기를 알아보고 있는데 개발이 더딘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KF-21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UAE는 과거 대전차 무기인 현궁, 다연장 로켓인 전무 등
기존 한국산 무기들을 도입했었으며 2011년부터 UAE 군사훈련 협력단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한국산 장비가 생각보다 가성비 좋다는 평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경부터 KF-21과 한국형 헬기 수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 한국과 다목적 수송기 공동 개발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KF-21 블록 1의 운영 실적을 지속적으로 보며 블록이 3 개발 중간부터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인도네시아의 투자분을 UAE가 내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는 인도네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답변이었으며 물밑으로는 UAE와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군의 경우 230여 대를 교체하려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완제품만을 수입하는 것보다는 해외 협력을 통한 전투기를 개발하여 국산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GCAP라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주도하는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문으로는 대한민국 KF-21에 참여를 원하는 상태로 사업 개요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후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작년인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사우디아라비아 공군과 KF-21 사업에 관해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는 이번 사우디 군사 박람회에서 최초로 F414 엔진을 공개했는데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KF-21 기반의 6세대 전투기를 공동 연구 개발할 것이라고 업계의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이 맞았다는 기사가 2024년 1월경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2024년 1월 사우디를 극비 방문했다고 하며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KF-21을 바탕으로 하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6세대 전투기는 KF-21 전투기 한 대에 무인 전투기 3대를 붙여 편대 전투를 하게끔 합니다. 이 무인 전투기는 스텔스로 운영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소문으로만 나오는 나라는 필리핀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필리핀은 KF-21을 원하며 2027년 인도받고 싶다는 필리핀 공군 대변인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FA-50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전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투기 신뢰도는 높아진 상태이며 FA-50보다 더 좋은 기체를 파일럿들이 원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 현재 국방 예산 부족으로 FA-50 부품을 돌려막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법규상 무기 도입 시 타국으로의 수출 및 운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은 매우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개발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6호 시제기까지 모두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차질 없이 기존 계획대로 40대 양산하는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KF-21이 전 세계에 수출되어 좋은 평가를 받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